동작적 표상 양식은 아동이 감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탐색하고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지해 나가는 초보적 단계입니다. 영상적 표상 양식은 아동이 사물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물을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상징적 표상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여서 언어나 숫자와 같은 상징적 방식으로 학습이 가능한 단계를 상징적 표상 단계로 합니다. 아동에게 주는 시사점은 브루너의 이론이 아동 과학 주도에 아동에게 가르칠 내용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조직화하여 제시하도록 한다라고 했고요. 지식의 결과보다는 아동 스스로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탐구 과정을 중시하도록 하고 아동이 표상 양식의 순서성을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 이론에서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중지동 이론은 대표적인 학자가 가드너인데요. 지능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지능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가드너는 지능을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잠재력을 보고 있는데요. 가드너가 제시한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언어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자연 탐구 지능의 8가지 지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저마다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아동 자신이 지닌 강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을 다르게 제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소리, 리듬, 단어의 의미와 언어적 기능에 대한 민감성을 에 대한 지능을 설명한 부분이고요. 논리 수학적, 음악적, 공간적, 신체 운동적, 자연, 개인 간의, 개인 내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표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에 이제 아동 과학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의 강점을 토대로 아동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각의 지능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유아교육 과정은 통합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통합적 접근.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 수업을 할 때 통합적으로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잠깐만요. 이어서 4장을 하겠습니다. 4장은 연령별 인지발달 특성과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지발달 과정은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령별 인지발달에서 0세에서 4개월 시각적 움직임, 물체를 추적하고 성인에게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할 때, 먼저 먹고 싶을 때, 알리기
위에 운다. 뭐 이렇게 지금 교재는 인덱스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우리가 13일날 수업을 하기에 앞서 다시 이제 세부 계획을 조금 여러분한테 펼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챕터 4는 인지발달 특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모든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 그래서 지금 이렇게 쪼개서 0일세라고 하면 24개월이 아니라 지금 12개월을 잘못 표현했는데, 이제 24개월은 만2세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별 특성들을 교재가 정리를 잘 해놓긴 했는데, 동영상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도 특히 유아는 과학자로 태어난다라는 되게 잘 만들어진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여러분한테 조금 시험 기간, 다른 과들은 시험 보는데 우리는 진도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도 제가 좀 찾아서 준비해 놓고 있으니 너무 뭔가 이론적인 부분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다, 헤비하다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 무언가를 가져가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입으로 탐색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구강기의 영아들에게 행동 특성이죠. 입에 센서가 있다는 표현이겠죠. 4개월에서 8개월 놀잇감 탐색하기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떨어뜨린 놀잇감을 찾고, 8개월에서 12개월 놀잇감을 분해하고 다시 합치기를 좋아하고, 만지작거리고 끌거나 부딪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놀잇감을 좋아하게 됩니다. 11개월에서 18개월의 영아들은 탐색을 위해 기고 걷고 올라가고 달려가는 등의 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걸음마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의 아이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걸음마기, 이렇게 걸음마 시기에 돌이 지나게 나면 이제 직립보행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교사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어떤 일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기억하고요. 그래서 대상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가작과 가상놀이를 하게 됩니다. 대상물을 대체하고 없으니까 그걸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가적화 가상놀이라고 합니다. 만 2세를 살펴보면 가상놀이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안해내고 블록 쌓기에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고 상상력이 더 풍성해지고 창의적이 됩니다. 가상놀이를 할 때 놀잇감과 다른 영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가상놀이의 소품을 대신하기 위해 의자와 담요, 책꽂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만 3세는 인과관계를 알고 원인과 결과 예견하는 능력이 점차 나아지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자기중심적이고 실제와 가상을 구별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4세의 유아는 인과관계의 유추가 가능하며 간단한 사건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간, 시간에 관련된 많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만 4세는 호기심이 증가하여 왜, 어떻게 라는 말로
말로 시작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만 4세로 표기했는데 3세에서도 왜요? 이제 교사들이 외유병 걸렸다, 외유병 시기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호기심이 증가하는 시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력이 증가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이 발달하고 만 5세.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지도 수업을 할 때 모의 수업을 이제 구상하셔야 되는데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만 4세 그리고 만 5세의 구분, 연령을 그러니까 발달에 적합한 이 말을 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5세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4세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4세 수준의 유아들에게 5세의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래서 5세의 발달, 올바른 순서로 이야기를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이 연령은 이제 어떤 수준의 인지 발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수업을 아이들하고 계획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4세와 5세의 발달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구분을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의 지각, 경험과 논리적 사고 능력에 기초한 보존 개념과 시공간의 개념 및 인과관계의 지각이 점차 아동기의 수준과 비슷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6살에서 8살의 발달을 살펴보면 피아제식 보존 개념, 분류, 포함,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이고 보다 조직적이고 논리적 형태를 사고한다고 해요. 주의력이 좀 더 선택적, 적응적, 계획적이 되고요. 지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좀 더 잘 조직화된다고 합니다. 정보의 변형이 가능한 능동적 구성 대행자로서 정신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됩니다. 아동 중 말기에 읽기를 위한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 전이한다고 해요. 그렇죠? 너무 표현이 정확한데요. 그냥 말을 처음에는 글자를 학습하면서 엄마 이 말이 맞아? 점점점 이렇게 띄엄띄엄 읽다가 이제 그 읽기를 읽으면서 공부를 학습을 위한 읽기를 위한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 전이 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문구가 너무 좋은데요. 정리를 이렇게 읽기를 위한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 전이 된다. 연령에 이제 구분을 했고요. 연령별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은 2세 미만의 경우 표준보육 과정에 근거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3, 5세의 경우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기초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영역들 가운데 아동과학교육에 관련된 자연탐구 영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영역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세 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세 보육과정은 1세, 1, 2, 3, 4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2세는 1수준, 2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교육과 관련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과학적 탐구하기 영역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목표는 보고, 듣고, 만지고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주변에 일어나는 수학적 상황을 지각하고 감각과 조작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 환경에 대해 지각하죠. 만 2세의 표준보육 과정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하고, 0일세는 탐색을 시도하는 건데 2세에서는 탐색하기를 즐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놀이가 훨씬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교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자연탐구 영역은 유아기는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왕성한 시기인데요. 의문을 가지고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탐구 활동은 유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평생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인데요. 3, 5세 유아 대상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자연탐구 영역은 유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면서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면서 생명과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목표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내용 범주는 탐구 과정 즐기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그래서 더불어 생활 속에서 탐구하는 내용은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7가지에 대한 부분은 유아가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고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하며 길이와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보고 모은 자료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의 문제를 다양하게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는 것인데요. 유아가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물체, 물질의 크기, 모양, 색, 냄새, 소리, 질감과 같은 기본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나아가 그 물체나 물질을 자르고 섞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보면서 변화되는 특성과 변화되지 않는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내용입니다. 물체를 세어서 알아보는 것은 유아가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지고 수량을 세어 많고 적음 수량의 변화를 알아보고요.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분하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물체를 기준으로 앞, 뒤, 옆, 위, 아래 등 공간 안에서 위치와 방향을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유아가 주변 환경에서 네모, 세모, 둥근 기둥, 상자 모양을 찾고 다양한 모양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는 것은 유아가 일상에서 길이나 무게 등 측정 가능한 속성을 알고 이 속성을 기준으로 물체를 비교하여 순서 지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신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물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비교 어휘를 사용하면서 순서를 지어봅니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것은 유아가 생활 속에서 사물, 사건, 양상의 일정한 순서를 반복 배열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즐기고 반복되는 규칙을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부분들은 유아가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 내용으로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갖고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관려서 관계를 짓는 것이지요.